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이라는 곳인데요. 입지와 분양가 한번 살펴보고 안전 마진은 있는지, 싸게 나왔는지 비싸게 나왔는지, 그리고 청약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고요. 네, 위치는 상계동입니다. 총 세대수는 299세대고요. 이 중에 분양하는 일반 분양은 61세대, 한 5분의 1 정도 분양을 합니다. 300이 아니고 299로 끄는 건 300세대가 되면 어린이집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고층은 23층이고요. 61세대 어떻게 분양하는지 보면 모두 전용 5구 타입으로 분양을 합니다. A, B, C, D가 있는데 A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파트 굉장히 평형이 사실 복잡한 아파트거든요. 네, 분양하는 건 A도 안 하죠. 네, B, C, D 이 3개 타입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민간 임대라든가 공공 임대로 공급이 됩니다. 청년형 보이시죠? 네, 청년 주택을 짓는 그런 아파트고 여기에 일반 분양은 좀 곁가지로 낑겨서 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사 현장에 가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딱 써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라기보단 청년주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도입니다. 자, 5구 평면도인데 아까 5구 A 얘는 일반 분양이 안 나오죠. 아마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쪽 풀릴 것 같은데 얘가 그래도 평면이 제일 괜찮아요. 3베이인데 일단 안 나온다는 거. 그럼 왜 3베이를 분양을 안 하냐? 그거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도 나름의 단점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2베이 형태예요. 2베이 형태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얘가 완벽한 2베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 이게 맞바람이 좀 쳐야 통풍도 되고 환기도 되는 건데 한쪽이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옆은 뚫려 있죠. 여기 옆은 뚫려 있는데 요 맞은편은 다 발코니 쪽과 맞은편은 거의 다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동 배치도인데 한 동이에요. 한 동. 이런 식으로 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단면도입니다. 단면도인데 이쪽 요 작은 평수들은 청년주택이죠. 청년으로 쓰이고 요쪽이 이제 일반 분양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급이 될 것 같아요. 한 동짜리고 아까 5구A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방향을 보면 이쪽이 북서향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북서예요. 북서인데 이 5구A 베란다 주향이 북서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남향이 아닌 거죠. 네, 5구A와 5구D는 이 북서향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2베이지만 5구B와 5구C가 좀 향으로 봤을 때 더 나은 평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동짜리지만 커뮤니티가 아예 없진 않아요.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세대 창고도 있고 옥상 정원도 있고 헬스장, 세탁실, 회의실 같은 커뮤니티 센터 시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자, 해당 지역. 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이게 당해 지역 조건입니다. 규제 지역이에요. 네, 대출 규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10년입니다. 굉장히 세네요. 규제 지역이라서 전매도 3년, 거주 무기간은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3월 3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파트 독특한 점은 입주 시기예요. 네, 4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분양 아파트죠. 완전 후분양 아파트고 그래서 중도금이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없고 잔금 90% 딱 그냥 잔금 대출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니까 요 하나은행에서 이제 요 잔금을 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출 가능 여부 같은 걸 확인을 하고 대출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추첨제 예상 물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지만 면적이 전용 5구이기 때문에 추첨제가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첨제로 나오는 물량, 전체 61세대 중에 16세대, 한 4분의 1 정도는 추첨제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물량이 많지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적은 편입니다. 1주택자라면 당첨은 가능하지만 거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입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노원 센트럴 여기죠. 여기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기 가깝습니다. 노원역 딱 보이시죠? 그 주변에 편의시설도 되게 많아요. 백화점, 여기 문화의 거리, 여기 상업지구죠. 공원, 도서관, 중랑천, 하천도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개발,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고 개발 호재도 있고 K-팝 서울 아레나 공연장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죠. 뭔가 강북 노원구 지역의 중심지와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 역세권, 네, 노원이 생각보다 강북이지만 교통편이 좋아요. 강남 40분, 사당 한 50분, 그 다음에 4호선을 통해서 도심 갈 수 있죠. 네, 30분, 종각 30분, 그리고 GTX 생기면 양재까지, 강남까지 14분.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강북에서 상당히 비전이 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 상동역 주변이지 괜찮아 보여요. 자, 역까지의 거리는 한 5분에서 10분. 4호선이 가까워요. 4호선이 가깝고 7호선은 좀 멉니다. 하지만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초등학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파트에서 지금 학군은 요 상월초 학군으로 잡혀있긴 해요. 잡혀있긴 한데 사실 더 가까운 학교들이 있거든요. 여기 상계초도 길 건너면 바로고, 상곡초도 가깝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고문에는 학교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아마 수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학교는 요가 상월초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주변에 백화점, 상업지구, 도서관, 하천, 공원,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에 살기 좋다. 신혼부부든 청년이든 사는데 편리한 그런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단점. 자,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고요. 요 바로 앞에 버스들 많이 보이시죠? 예, 버스 차고지입니다. 요즘 버스들이 전기 버스가 많아져서 매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소음이나 아니면 버스들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아이들 보행 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그리 사실 좋지는 않은 시설이죠. 아파트라기보다는 이름부터가 청년주택이잖아요. 네, 실제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시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좀 이렇게 맞바람, 통풍 좀 힘든 그런 투베이 평면. 요즘 5구가 잘 나오면 4베이, 못 나와도 3베이가 대세인데 2베이라는 건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 향도 아까 D 타입 같은 경우는 북서양이라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임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왜냐면 분양하는 물량은 5분의 1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아쉽고, 네, 주차도 보시면 여기가 총 241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299세대고 청년들 좀 빼면 주차 면수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기계식 주차가 이 중에 한 절반이잖아요. 예, 기계식 주차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아쉬운 점도 있다 라는 거 살펴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분양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다 똑같습니다. 평면 다 동일해요. 8억 7천 깔끔하죠? 딱 떨어집니다. 8억 7천만 원. 자, 그리고 또 좋은 건 발코니 확장도 포함이고요. 심지어 가전 같은 것도 전부 다 포함입니다. 네, 에어컨 포함이에요. 시스템 에어컨이겠죠?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네, 붙박이장 전부 다 포함. 그러니까 추가로 돈 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파트는 딱 분양가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 없어서 계산이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 자, 주변 시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 자, 주변에 준신축 아파트 포레나 노원 1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깝죠? 네, 정말 가깝고 뭐 거의 뭐 동일 입지, 동일 생활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8일 C타입 실거래가인데 9억 4,500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면을 보면 평면이 얘도 예쁘진 않아요. 평면이 예쁘진 않고 좀 꺾여 있는 그런 타입이지만 그래도 방과 거실도 커 보이죠.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얘는 진짜 아파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호가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의 분양가 8억 7천이었죠. 8억 7천만 원이 포레나 노원 실거래가나 호가 비교했을 때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쌉니다. 네, 당연히 싸야죠. 네, 구조도 안 좋고 세대수도 적고 나홀로 아파트고 주차도 안 좋고 그런데 비싸면 안 되겠죠. 연식 차이가 7년 정도 나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요 가격 이 정도가 적당한가 이게 관건일 텐데 뭐 가성비는 있다고 봐요. 서울에서 신축 20평대 아파트 어디서 8억대에 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강북이긴 하지만 가성비는 있다는 거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좀 비싸지 않나.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다른 아파트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인접해 있는 노원 현대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노원 현대 아파트 컨디션 보면 네, 한 260세대 정도 되고 1997년 한 30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평면도는 얘는 투베이 옛날 아파트라 그런지 비슷합니다. 화장실은 2개고 얘는 84예요. 84. 네. 34평 84고 실거래는 한 7억 4천 좀 찍혀 있고 호가는 보시다시피 한 7억 후반 8억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의 분양가 8억 7천만 원 비교해보면 이 노원 현대 34평보다 얘가 1억 정도 더 비싸죠. 1억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신축 5구를 갈 거냐 아니면 30년대 구축을 1억 싸게 갈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이런 경우에는 구축 84와 신축 5구가 좀 이렇게 가격이 거의 붙는 수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1억을 더 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축 분양가가 좀 비싸게 나온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주변 준신축 아까 포레나 노원 1단지였죠. 1억 원가량 저렴한 분양가가 나왔다. 그리고 동일 입지 구축 아까 노원 현대 아파트 34평보다는 좀 1억 원 비싸게 나왔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다. 만약 이 아파트가 정말 청년주택 형태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로 나왔다면 굉장히 가격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나홀로에 그런 청년주택이 섞여 있는 주차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아쉽지 않나 좀 비싸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하지만 이거는 최고가 제일 고층 23층 8억 7천만 원 기준이었고 저층 이게 7, 8층이 제일 낮은 층이거든요. 2층의 분양가는 7억 9천 7억 9천5백입니다 7억대잖아요. 네, 앞자리가 다르죠. 체감이 확 오죠. 7억대 24평 서울인데 이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서울 7억대 24평 신축 아무리 다른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이 정도면 그래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자금 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계약금은 10% 있으셔야 되고 규제 지역이잖아요. 노원구가. 잔금 대출 40% 적용이 되겠죠. 진짜 대출이 안 나옵니다. 3억 5천도 안 나오네요. 네. 자, 부족 금액 8억 7천에서 빼야죠. 8억 7천에서 뺀 금액 한 5억 3천만 원 정도.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잔금이 당장 2달 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달 뒤에 내가 5억 3천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내가 뭐 돈을 모아놓은 게 있다. 그럼 다행이죠. 근데 내가 5억 전세 살고 있는데 2달 뒤에 이거 내야 된다. 그러면 좀 막막할 수 있어요. 2달 만에 전세 빼고 보증금 받아서 내려면 좀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자, 후분양이고 분양권 매도 안 되고요. 갭 투자도 안 됩니다. 대출 규제로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5억 3천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분양가는 비싸지 않지만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 대비 비싼 편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금 마련 난이도는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살펴봤는데요. 네, 포인트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세권, 더블 역세권 아파트, 초등학교 가깝고 중학교 가깝고 도서관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 좋고 풀옵션, 신축, 와우. but 나홀로 평면 안 좋고 임대비율 높고 청년주택 주차 안 좋고 장단점이 좀 분명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단점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렇게 엄청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서울 24평 신축 저층 같은 경우는 7억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8억 초반 10층 언저리는 8억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인 건 확실하다. 네, 그래서 완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수요층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돈다방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해링턴 플레이스 노원 센터를 다뤄봤고요. 자, 이제 곧 3월입니다. 네, 3월. 조금씩 날도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